9장의 5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인덱스에 대한 개념과 인덱스를 만들 때는 프라이머리 키와 유니크 키 두 가지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인덱스를 우리가 직접 크리에이트 인덱스 문으로 만드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01페이지부터 진행할게요. 자, 인덱스의 생성, 변경, 삭제인데요. MySQL 도움말에는 인덱스의 생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복잡하죠. 자, 이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유니크 옵션은 고유한 인덱스를 만드는 건데 중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유니크로 지정을 하면은 유니크가 중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중복되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없는 거고, 기본값은 유니크가 생략됐기 때문에 중복이 허용되는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인덱스로 생성되는 인덱스는 보조 인덱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렬할 때는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건데요. 사실 거의 쓰지 않는 옵션들이고요. 크리에이트 인덱스로 유니크를 할지 여부 정도만 기억하고요. 크리에이트 인덱스로는 보조 인덱스가 만들어진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인덱스 제거하는 거는 간단히 드롭 인덱스, 인덱스 이름, 온 테이블 이름 이렇게 하면은 인덱스가 간단히 제거가 됩니다.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인덱스 이름이 프라이머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인덱스 이름을 프라이머리로고 써도 되고, 또는 얼터 테이블로 해서 기본 키 자체를 제거해도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모두 제거할 때는요, 되도록 보조 인덱스부터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보조 인덱스부터 아니라 클러스터형 인덱스부터 제거하면은 보조 인덱스가 다시 다 구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요, 만약에 우리가 클러스터 인덱스부터 제거를 하잖아요. 이걸 제거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얘네들이 다시 다 보조 인덱스가 다시 다 얘네가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 인덱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얘네가 다 페이지 번호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조 인덱스를 다시 다 재구성하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조 인덱스부터 제거하면은 얘가 제거되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 인덱스 제거되니까 별도의 부하가 없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모두 제거할 때는 가능하면 보조 인덱스부터 제거해라. 이게 더 효율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보조 인덱스 같은 경우는 각각의 열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열에다가 보조 인덱스를 지정한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에서 사용하지 않는 인덱스는 제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아이디와 이름 가지고 인덱스가 생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 가지고 검색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얘네는 뭐죠? 계속 가지고만 다니는 거죠. 무거워지죠. 그래서 공간만 차지할 뿐 아니라 MySQL 전반적인 성능도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인덱스는 아예 삭제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실습 3번을 통해서 인덱스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실습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SQLDB를 초기화하고 할게요. SQLDB 기존에 사용했던 게 또 약간 꼬일 수 있으니까 초기화 시켜놓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9장의 실습 3번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SQLDB를 사용하고 우리 셀렉트 유저 테이블을 볼까요? 자, 유저 테이블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인덱스는 우리 유저 테이블을 현재 인덱스를 먼저 확인해 보고요. 유저 테이블에 인덱스가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면 프라이머리 키가 현재 클러스터 인덱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덱스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구문을 사용하면 인덱스의 크기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저 테이블의 인덱스 크기 보면 여기 보면 데이터 랭스를 보시면 돼요. 데이터 크기가 16KB. 근데 사실은 한 페이지만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데이터가 몇 건이 되지 않으니까 되어 있고, 인덱스 랭스가 지금 보조 인덱스가 잡히면 이 인덱스 랭스가 늘어납니다. 현재는 우리가 보조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소열에 보조 인덱스를 생성할게요. 크리에이트 인덱스 이름을 주면 돼요. 근데 인덱스 이름은 가능하면 알아보기 쉽게 주는 게 좋겠죠. IDX가 인덱스 약자고 유저 테이블의 어드레스열에 만들어진다. 그리고 유저 테이블의 ADDR에 인덱스를 만들면 보조 인덱스고, 얘가 유니크를 안 썼기 때문에 중복이 허용되는 인덱스입니다.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하면은 인덱스가 에러 없이 만들어졌고요.
자, 다시 show 인덱스로 확인해 보면은 유저 테이블에 이제 보조 인덱스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non unique가 1로 돼 있죠. 그러면은 중복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non unique가 0인 것은 중복을 허용을 안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다시 show 테이블에서 인덱스 크기를 확인해 볼게요. 근데 아직도 인덱스 랭스가 0으로 돼 있죠. 자, 인덱스가 0으로 나온 이유는 아직 그 적용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nalyze 테이블로 해가지고 적용을 시켜줘야지 방금 만든 인덱스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show 테이블 스테이터스로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면 어때요? 이제 인덱스 랭스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생연도열에요. 고유 인덱스를 만들게요. 출생연도열에 고유 인덱스, 유니크 인덱스를 만들게요. create 유니크 인덱스. 만들면은 안 만들어집니다.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죠? 오류난 이유가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출생연도가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유니크 인덱스를 만들 수가 없겠죠. 자, 이번에는 이름열에다가 우리 고유 인덱스를 만들게요. 이름열에는 고유 인덱스가 잘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show 테이블 다시 보면 show 인덱스 보면은 이름열에 어때요? 고유 인덱스. 여기 네임열 나오죠? 여기 고유 인덱스가 그러니까 non unique죠. 중복이 안 되는 인덱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존 회원 중에 김범수가 있는데 다른 이름의 김범수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회원 가입을 하는 걸로 한번 가입해 볼게요. 그래서 아이디를 제가 GPS로 해서 했는데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유가 뭐죠? 이름이 이미 인덱스가 유니크 인덱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의할 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재는 이름이 중복이 안 됐기 때문에 유니크 인덱스가 만들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현재는 중복이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도 중복된 데이터가 없으리라는 보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유니크 인덱스를 만들 때는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절대로 중복이 안 될 건지 그 내용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유니크 인덱스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름과 출생연도를 합쳐서 하나의 인덱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꼭 한 계열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계열을 합쳐서 하나의 인덱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 볼까요? 지금 제가 이름과 출생연도를 합쳐서 하나의 인덱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과 관련된 인덱스는 지울게요. 다시 드롭해서 이름 인덱스는 지우고 그리고 확인해 볼까요? show 인덱스로 다시 확인하면 어때요? 두 개의 인덱스 같은 이름인데 네임과 출생연도 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어줬고 시퀀스가 1번, 2번 돼 있죠? 그래서 한 개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열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셀렉트에서 이름은 윤종신이고 and 출생연도는 1969고 이렇게 이름과 출생연도를 가지고 검색을 할 수도 있겠죠. 검색을 하면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이 나오긴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결과가 아니라 이게 인덱스를 잘 썼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결과를 보시고 오른쪽에 좀 밑으로 내리시면은 execution plan이라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시면 현재 얘가 인덱스를 썼는지 안 썼는지 나옵니다. 이 중에서 non query key lookup 하면 얘가 인덱스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름과 출생연도를 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덱스를 사용해서 굉장히 빨리 검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011 국번이 있는 모바일 원에다가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어졌죠? 그리고 제가 011을 쿼리를 할게요. 역시 쿼리가 잘 됐죠? 그리고 역시 인덱스 익스큐션 플랜을 보면은 다시 선택하고 다시 쿼리 할게요. 쿼리하고 다시 익스큐션 플랜을 확인을 하면은 역시 얘도 인덱스를 사용을 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덱스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해 볼게요. 지금 사용한 인덱스를 모두 삭제하려면은 쿼리한 다음에 이제 인덱스 이름들을 가지고 삭제를 하면 됩니다. 자,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조 인덱스부터 삭제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차례대로 다 보조 인덱스니까요. 이렇게 삭제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를 삭제하면 됩니다. 클러스터링 인덱스죠. 근데 얘는 이제 오류가 발생되는 이유가 얘가 뭐죠? 우리가 SQLDB를 계속 봤듯이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가 연결이 되어 있겠죠. 회원 테이블과 지금 구매 테이블이 PKFK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안 됩니다.
꼭 삭제를 하고 싶다면 지금 이 프라이머리 키가 있는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삭제하고 싶다면 먼저 포린 키 연결을 끊은 다음에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 내용은 전에 공부를 했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확인해 볼게요. 넘어가지 않고. 자, 그래서 먼저 우리 그러면은 연결되어 있는 그 포린 키로 연결되어 있는 테이블을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쿼리를 사용을 하면은 SQLDB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돼요. 조회해 볼게요. SQLDB에서 지금 어떤 게 이제 by 테이블의 constraint name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constraint name,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FK 이름이거든요. 이 FK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 FK를 요 이름을 가지고 삭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이름을 가지고 foreign 키를 드랍을 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프라이머리 키를 드랍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쿼리문이에요. 그래서 요 쿼리문을 좀 기억을 해놨다가, 사실 기억한다는 얘기보다 좀 익혀놨다가, 사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 쿼리문으로 foreign 키의 이름을 알아낸 다음에 foreign 키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를 제거하면은 클러스터형 인덱스까지 다 제거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덱스의 성능 비교를 할 차례인데요. 이번 성능 비교는 좀 실습을 제가 생략하려고 합니다. 생략하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 SQLDB, 그러니까 MySQL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한 정도면은 충분히 인덱스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실습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인덱스와 보조 인덱스가 어떤 게 더 빠른지 성능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보는 실습일 뿐입니다. 근데 이 실습이 뭐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오히려 이 실습 때문에 조금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지금까지 얘기한 클러스터 인덱스가 보조 인덱스보다 더 빠르다, 이걸 한번 검증하기 위한 실습이고요. 또 이 실습이요, 좀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실습 같은 경우는 실제 MySQL의 상태를 계속 상태가 변경되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하니까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따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 실습사를 책을 보고 천천히 따라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책을 다 본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 향상이 된 후에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실습은 생략해도 앞으로 진행과 무관하기 때문에 생략한 후에 일단은 인덱스의 결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실습사를 했던 이유가요, 바로 인덱스를 생성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생략을 했지만 이 결론만 잘 알아내시면 실습사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됩니다. 자, 이거는 좀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는 뭐냐, 열 단위에 생성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열이 여러 개 있으니까 각각의 열 단위의 인덱스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웨어절에 사용되는 열의 인덱스를 만들어야지 웨어절에 사용되지 않는데도 인덱스를 만들면 쓰지도 않는 것을 계속 갖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 더, 이제 웨어절에 쓴다고 해서 무조건 인덱스를 만들지 말고요. 웨어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 구문이 자주 쓰여야 돼요. 우리 1년에 한두 번 쓰는 웨어절에 나오는 열 이름 때문에 인덱스를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차라리 한두 번 시행할 때 느린 게 나아요. 그래서 자주 쿼리하는 열에다가 인덱스를 만들어라. 이 정도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추가로 나온 내용인데요. 데이터의 중복도가 높은 열은 인덱스가 효과가 없다. 데이터의 중복도가 뭐냐면요, 같은 데이터가 많이 들어있냐 그 차이인데, 만약에 같은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있으면 인덱스를 만들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심각한 게 뭐 성별 같은 거 볼까요? 남성, 여성 두 개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남성 아니면 여성,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는 굉장히 데이터가 많더라도 결국 데이터의 중복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거는 차라리 인덱스를 안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 같은 건 어때요? 이름 같은 거는 이름이 같은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데이터의 중복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거기는 인덱스를 만들면 아주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주 검색하더라도 데이터가 지금 성별처럼 굉장히 M 아니면 F 이것만 들어있다면 인덱스를 안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키로 지정한 열에는 자동으로 외래키 인덱스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것도요, 우리 조인 배웠죠? 조인에 자주 사용된 열도 인덱스를 생성해주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insert, update, delete가 자주 일어난다면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insert, update, delete가 자주 일어나면 오히려 인덱스가 성능을 다운시키는 거니까 insert, update, delete가 많이 일어나는 테이블이라면 인덱스를 최소화해서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테이블당 하나만 생성되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면은 클러스터형 인덱스다. 자꾸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테이블에 아예 없는 것도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있긴 한데 프라이머리 키가 없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프라이머리 키가 없어도 큰 문제가 안 된다면은 프라이머리 키를 없애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지 않는 인덱스는 제거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인덱스의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인덱스의 결론 때문에 지금까지 인덱스 수업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 결론은 다시 한번 읽어보셔서 꼭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덱스장을 마치겠습니다.